어쨌든 피터 브렌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즌 종료했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상승세에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주기영 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알고라님 미국 비트는 그대로인데 알트만 박살. 촬영 시각은 6월 18일 날 12시 30분 경입니다. 자, 이래저래 불안하다고 하지만요, 제가 연초 이후로 일봉으로 해서 비트코인 그래프를 들고 와봤습니다. 바이낸스 USDT 기준이고요. 비트 보시면요, 올라왔죠. 쭉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떨어졌다라고 하지만 불안하지만 네, 뭐 나쁘지 않지 않나요? 그대로입니다. 자, 이제 제가 이거 캡처를 뜨는데 막판에 좀 음봉이 나와가지고 쪽에 살짝 불안했는데, 예, 다시 65,000원 회복을 했네요. 네.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탄탄한 건 바로 ETF 자금 유입 때문일 텐데요. 이 자금으로만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14일 날 총 1억 8,990만 달러의 순유출이 있었습니다. 아, 또 나갔네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를 보니까요, ETF에서 총 5억 8천만 달러 넘게 순유출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블록웍스가 분석을 해봤는데 이게 연준의 매파적인 기조 탓인 것 같다.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넘칠 때 가장 수혜를 보는 자산 중에 하나가 바로 비트코인인데요. 유동성이 조여지면, 그러니까 연준이 매파적이 되면 당연히 비트코인 가격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렇게 디지털 상품 전체로 보니까 6억 달러의 순유출이 있었습니다. 5주 연속 유입 기록이 깨진 겁니다. 17일 월요일은 어떨까요? 아, 계속 안 좋습니다. 1억 달러 넘게 순유출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ETF로 들어온 돈을 누적으로 따지면요, ETF가 보유한 비트는 총 100만 개가 넘었습니다. 약 103만 개인데 이렇게 되니까 비트코인을 만들었다라고 추정되는 사토시 지갑이 들고 있는 물량보다 ETF가 들고 있는 물량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ETF가 비트코인 시장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거죠. 하지만 ETF 수요가 과장됐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 ETF로 자금이 유입돼서 비트코인 가격을 밀어 올린다라는 건 ETF로 신규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의미일 텐데, JP 모건의 분석에 따르면요, ETF로 들어오는 자금이 신규 자금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코인 시장에 있던 자금인데, 그러니까 코인 시장 밖에서 코인 시장으로 새로 들어온 게 아니라 이미 코인 시장에 있던 게 ETF라는 걸로 형태만 바꿔서 그냥 옮겨간다 그뿐인 거죠. 그래서 실제보다 2배 과장됐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요, 이 블랙락의 CIO가 컨퍼런스에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이 아직까지 기관 유입이 본격화됐다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합니다. 이 자문사가 아직은 투자에 신중하다라는 겁니다. 이 자문사들이 자신들의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투자하세요, 특히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에 투자하시면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은 낮추고 기대 수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라고 권유를 해야지 고객들이 투자할 텐데, 아직까지 자문사들은 신중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블랙락 CIO가 이 자문사가 조심스러운 건 당연하다. 이건 바로 고객에 대한 의무이고, 다만 투자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크립토, 금융의 가교 역할을 바로 우리 ETF가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의 그 브릿지가 돼서 웹2 자본이 웹3로 들어올 거다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유행하는 원형적 사고로 한번 해봤는데요. 이 블록체인 연구센터가 비트코인 현물 ETF는 아직 아마추어 수준이다, 기업 채택이 늘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이렇단 얘기는 앞으로는 기관, 그러니까 운용사 자금, 그리고 기업 자금 들어올 만 남았다라는 걸로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비트에 대한 걱정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요, 최글자 매도로 6만 달러까지도 조정을 보일 수 있다라는 트레이더들의 분석이 나오긴 했습니다. 실제로 액트캐피탈이라는 사람의 분석에 따르면 반감기를 전후해서 반감기 전에는 올랐다가 직전에는 떨어졌다가 반감기 이후에는 횡보하다가 그 다음에 대세 상승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횡보 구간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횡보 기간이 3개월 정도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반감기 이후에 대세 상승을 아직은
바라기 어렵다라는 거죠. 조금 더 기다려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나타난 문제는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알트코인을 빼고 저는 이제 비트코인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코인 시장에 투자할 때는 조금 더 위험하지만 높은 기대 수익, 이걸 갖고서 사람들이 코인 시장으로 모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코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식이 잘 나가는데 뭐하러 코인 하겠습니까? 블룸버그에 따르면 암호화폐 붐이 시들해졌다라는 거예요. 코인 시장을 기대하는 건 높은 수익인데 2분기에는 채권 수익률에도 밀렸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굳이 뭐하러 코인 투자하겠습니까? 게다가 미국 주식은 매일매일 돈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제가 각종 언론에 제목을 들고 왔거든요. S&P 500 올해 들어 30번째 최고가, 자고 일어나면 매일매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S&P 500 나스닥은 매일매일 돈 복사, 기술주 강세 주도, 그리고 에버코어라는 투자은행에서는요, 연말 6천 찍는다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이런데, 주식이 이런데, 엔비디아 사지, 누가 코인 합니까? 실제로 비트코인 채굴기업 비트마이닝의 이코노미스트는 뭐 이렇게 분석했어요. 이분이 비록 채굴기업에서 일하는 이코노미스트지만 시장이 포모가 AI에 집중되고 있다. AI에서 뭐하러 코인 합니까? 네, 엔비디아 하죠. 이러다 보니까 코인 시장이 매력을 잃고 있어서 코인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나마 꾸역꾸역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자금 유입조차 최근엔 좀 시들해진 느낌인 거고요. 그리고 사실 거의 뭐 묻다말 비트코인을 사주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이 마이클 세일러의 경우에 최근에도 역시나 가격이 조정을 받건 말건 비트코인 매수 목적 전환 사채를 발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빚내서 비트코인 사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발행 규모가 처음엔 5억 달러였거든요. 근데 이걸 7억 달러로 확대했어요. 실제로 이 마이크로 스트래터지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떨어지나 올라가나 하여간 꾸역꾸역 비트코인을 계속 사모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빚까지 전환사채까지 발행해서 비트코인 샀는데 그 결과 대성공. 마이크로 스트래터지의 주가 상승률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이 때문에 전환사채를 다 그냥 주식으로 바꿔가지고 줬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자본도 늘리고 비트코인 규모, 보유 규모도 늘리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게 나비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터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은 비트코인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상승률보다 이 마이크로 스트래터지의 주가가 더 올랐어요. 더 가파르게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헤지펀드들이 MSTR,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주식은 그 기업의 가치, 마이크로 스트래터지가 보유한 비트코인 가치보다도 고평가됐고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됐잖아요. 그러니까 MSTR 숏 그리고 비트코인 롱으로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주가가 떨어져라 라고 이제 그 숏을 쳤는데, 공매도를 쳤는데 안 떨어졌거든요. 주춤주춤하다가 또 오르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헤지펀드들이 공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는데 7일 기준으로 해서 69억 달러예요. 만약에 계속 MSTR 주가가 견고하게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이들의 포지션이 청산이 된다라고 하면 이들의 포지션, 공매도, 숏 포지션이 청산되면서 롱으로 돌아서겠죠. 그럼 이들이 들고 있는 비트 롱은 비트 숏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대규모 매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금 지지자이자 비트코인 회의론자인 피터 시프가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누가 말했는지 이 메신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지만요. 이런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QCP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체로 제가 뉴스 흐름을 팔로우하자면요. 긍정적인 전망을 많이 내놓는 곳인데요. 올여름은 아마 조용할 것 같다라고 예견했습니다. 이 디파이 썸머는커녕 아마 사일런트 썸머가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피터 브렌트 같은 경우에는요. 시즌 종료다라는 평가까지 내놨습니다. 사이클 정점이 지났다. 4.8만 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각에서는요. 어느 정도 약간 그 ETF 상장에 따라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비트코인이 다시 최고가 찍긴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많은 전문가들이 기대하고 있는 게요. 11월 대선이기 때문에 이 대선까지는 어떻게든 이런 강세 흐름은 이끌어갈 것 같다, 이어질 것 같다라는
라는 분석입니다. 근데 대선 이후에는 또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요. 어쨌든 피터 브렌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즌 종료했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상승세에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주기영 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비트코인 트레이더의 평균 진입가가 4.7만 달러이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세로 봐야 된다. 시즌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언제나 브리핑은 조금 희망회로로 마무리해야 되겠죠. 요새는 희망회로 말고 원형적 사고로 마무리하자면 이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이 10년 내에 100만 달러에 도달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10년 내 13억 갈 것 같습니다. 원형적 사고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면서도 사실 단기적으로는 불안하죠. 이럴 땐 어떡한가요? 고래는 어떻게 할까? 요게 궁금합니다. 자, 기쁘다 PPL 오셨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신간 이벤트입니다. 비트코인 고래들의 투자 비밀이라는 책인데요. 거대 투자자, 이게 바로 고래죠. 움직임을 추적하는 온체인 데이터 혁명인데요. 이 저자는 바로 미그놀렛입니다. 미그놀렛이라고 하니까 누군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바로 트위터에서 팔로잉, X에서 팔로잉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최근에 거의 작두를 탔습니다. 이분이 이거 불안한데? 고점 같은데? 라고 말한 요때가 정확히 고점이었어요. 그런데 시장에선 언제나 비관론자는 욕을 먹습니다. 이게 지금이야 너무 뻔히 보이는 그래프이지만 당시만 해도 계속 갈 것 같았거든요. 근데 고점이래 라고 하니까 욕을 다들 했죠. 그런데 정확히 고점이었습니다. 근데 또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작주 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 저점이 됐을 때 이 4월 말에 이분이 어떤 트윗을 올렸냐. 저는 다시 낙관론자입니다.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점과 그에 따른 반등 지점까지도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자, 이분이 낸 신간이 바로 비트코인 고래들의 투자 비밀인데요. 이 책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본인의 투자 고민을 담았습니다. 차트를 만드는 고래들의 생각을 안다면 속임수와 변수에 모두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궁금증을 가졌고 이 고래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수단을 바로 온체인 데이터 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고래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용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반복해서 읽어본다면 명확한 비트코인 투자 방법과 기준이 생길 거라고 미그놀렛님은 확신했습니다. 알츠님들을 위한 이벤트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PPL 영상 제가 방송이 라이브가 끝나면 편집 영상 올릴 텐데요.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미그놀렛님이 직접 선정을 통해서 교보문고 상품권 10,000원을 10분께 드립니다. 다만 이 댓글의 유효기간은 예액 판매 기간인 6월 25일까지입니다. 자, 미그놀렛님의 신간 비트코인 고래들의 투자 비밀의 제작 지원을 받았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